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음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메커니즘으로 의식적인 경험이 무의식에 각인되는지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우리가 의식과 무의식을 이렇게 칼로 자르듯이 구분할 수는 실제로는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구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존하기 위해서, 효율적으로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살아갈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해진 것은 습관화하고 자동화해야 하고요. 왜냐하면 심장이 뛰고 소화하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운전과 같은 활동까지 익숙해진 것을 자동화시켜서 쉽게 처리하는 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해질 수 있어요. 과연 언제 이런 의식적 경험이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가, 즉 프로그래밍 되는가와 관련한 내용이고, 우리는 지금부터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의식에 각인이 되려면 그만큼 중요한 내용이어야 합니다. 우선 생존과 번식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무언가가 반복해서 자극이 일어날 때 우리는 그것을 중요한 정보라 판단을 하고 무의식에 각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자극들은 사실 삶의 경험으로부터 오는 그런 자극들이죠. 한 번 무의식에 각인된 정보는 잘 수정되지 않습니다. 자주 수정될 만한 정보는 애초에 무의식에 저장되지 않기 때문이고, 그만큼 강력하고 중요한 것이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칼을 도둑이 사용하면 사람을 죽이지만 의사가 사용하면 사람을 살리는 것과 같이 무의식도 그만큼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잘못 사용되게 되면, 잘못 정보가 각인이 되면 그만큼 우리는 큰 고통을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렸을 때 각인된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작동할 가능성이 크고, 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잘 안 바뀌는 무의식을 고려했을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사실 초기에 세팅되는, 무의식에 세팅되는 값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주 어린 시절 각인된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부분이 될 수가 있고, 그리고 그렇게 각인된 신념을 증명하고 합리화하는 형태로 삶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만약 그것이 나이가 들면서 생존에 적합하지 않게 되어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주의상실을 잃게 되고 극도의 고통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마치 출구가 막힌 콜라병처럼 터지기 일보 직전이 되는 것이죠. 아마도 어린 시절 생존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요소는 부모일 겁니다. 이를 생존과 번식이라는 관점에서 나눠서 생각을 해보면, 우선 생존이라는 관점에서 사회적인 시선의 페르소나와 그로 인해 억압된 그림자로 만들어진 어떤 신념들이 있을 것이고, 이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형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번식이라는 관점에서는 광범위한 의미에서 남성성과 여성성을 부모로부터 모델링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는 부모에 따라 결정나는 것뿐 아니라 자신이 독특하게 태어난 성격적 특성, 그 기질이 있을 것이고, 이것과 상호작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의식의 특성상 이후 생애 경험을 통해서 수정하기보다는 더 강화하려는 전략을 가질 것이고, 그리고 만약 그것이 실패하는 지점에 이르면 심리적 고통 속에 빠지는 것입니다. 거기로부터 나오는 욕망과 현실의 차이라는 결핍의 크기는 우리의 마음의 역동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무의식에 각인이 될 때
어떤 조합으로 각인이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주는 정보와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정보는 감정이라는 에너지와 함께 무의식에 각인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보를 신념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신념은 감정이라는 에너지를 가지고 각인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양면성의 원리처럼 결핍된 욕망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욕망, 감정, 신념이 섞여 있는 채로 무의식에 각인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은 의식과는 다른 의사소통 방법을 채택하고 있어요. 이 모든 과정들은 사실 인간의 이성적인 언어가 나오기 전부터 있었던 활동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원형에 가까운 추상적으로 상징화된 이미지의 형태로 무의식에 각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징화된 이미지를 통해서 이를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요, 의식이 무의식에 각인되는 것은 생존, 번식, 그리고 반복된 어떤 자극인데, 이를 추상적이고 상징화된 이미지를 빌려서 욕망, 감정, 신념이 뒤섞인 형태로 각인이 됩니다. 이는 잘 바뀌지 않는다는 특성 때문에 초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러한 초기 조건은 최초에 처음 만나는 부모와의 관계로부터 발생을 합니다. 이는 자신의 타고난 성격적 특성과 상호작용을 하게 되고, 이를 통해 생긴 경험이 내 무의식에 각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나온 자신의 핵심적인 페르소나, 그림자, 그리고 여성성과 남성성이라는 이 측면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오늘은 의식이 무의식에 어떤 방식으로 각인이 되는지와 관련한 그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그렇다면 어떤 순간에 언제 무의식은 이를 수정하려고 하는가, 어떤 방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고칠 수 있는가와 관련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